2003년 10월 12일 경상남도 김해시 한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야. 9살의 여자아이가 동네 수영장 물 위에 축 처진 채로 떠올랐어. 당시 출동한 안전요원의 말에 따르면 아이의 맥박도 호흡도 없었다고 해.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아이의 의식이 돌아왔나 싶었지만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지 5분 만에 숨이 멎었다고 하더라고.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하다 보니까 아이가 사망한 원인을 익사로 단정짓고 마무리가 되나 싶었어. 하지만 수영장 측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코나 입에서 물이 나와야 하는데 아이에겐 그러한 정황이 없었고, 보통 물에 빠지게 되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허우적대는 등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마련인데 너무 조용했다는 점이 이상하다며 시신을 부검해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 이에 아이의 엄마는 수영장의 관리 부주의로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며 부검을 격하게 반대했다고 해. 하지만 당시 사건을 맡게 된 검사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부검이 진행되었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아이의 근육이 선홍색이었다는 거야.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부검을 하게 되면 근육이 붉은 회색을 띈다고 해. 선홍색 근육의 경우에는 동사를 하거나 일산화탄소 혹은 청산염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나타나는 특징인데, 상식적으로 수영장에서 동사를 하거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극물로 인한 사망, 이 한 가지밖에 남지 않게 되더라고. 그러던 중 아이의 혈액에 성인 치사량의 3배가 넘는 청산염이 검출되면서 단순 사고사건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케이스가 바뀌게 되었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한 아이의 엄마인 안 씨는 자신의 2딸과 딸들의 사촌 3명을 데리고 수영장에 놀러 왔는데, 아이가 사망 전에 자신의 언니와 사촌 언니에게 "나 맛있는 거 먹고 왔다?" 라고 자랑을 하며 뭘 먹었냐는 물음엔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랬어" 라고 했다고 해. 또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안 씨가 사망한 아이로 추정되는 여아를 탈의실 앞에서 손짓해 부르고 어깨에 손을 얹고 무언가를 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그것이 음료수인 것 같다 라는 추가 증언을 하였어. 하지만 안 씨는 딸을 잃은 엄마를 의심하는 게 무슨 짓이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지. 이후 안 씨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안 씨가 청산가리를 구입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아이에게 무언가를 먹였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 즉,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사건이 진전되지 못했지. 그런데 그 뒤에 수사를 진행하며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게 된 거야. 안 씨가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2003년 10월 11일에 보험료를 타인에게 대납하게 하면서까지 딸의 사망보험을 가입했고, 사건이 발생한 수영장 또한 신체상해 1인당 최고 1억 원의 배상보험이 들어져 있는 수영장이었다는 점이었지. 심지어 안 씨는 이듬해 1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려고 했다고 해. 또한 사건 이후 경찰이 안 씨의 통화 내역을 감청하는 중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너 또 약 먹였지?" 라는 말을 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안 씨의 과거 행적을 파악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는데, 안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2가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야. 안 씨는 1992년 남편 오 씨와 결혼을 했는데, 2001년 12월 1일 안 씨의 남편 오 씨가 안 씨가 옆집에서 받아온 김장된 김치와 안 씨가 가져온 커피를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다음날 새벽 1시에 사망한 사건이야. 김장시에 굴이 들어갔다는 안 씨의 증언에 담당 의는 사인을 마비성 폐류 독소 혹은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굴에 있는 독성으로 인한 과민성 쇼크사로 추정을 했는데, 마비성 폐류 독소는 상한 굴에서 심한 악취가 나기에 먹기 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비브리오 폐혈증은 바닷물이 고온인 여름에 주로 발생하기에 사건 발생 시기인 12월, 즉 겨울에는 이런 일이 쉽게 발생할 수 없었지. 담당인은 독극물로 인해 발생한 독성 증상일 수 있다고 소견을 남겼으나, 안 씨는 증언 시 김치와 굴을 먹고 쓰러졌다고만 이야기하고 커피를 건넨 사실은 빼놓고 이야기해서 수사에 혼동을 주었고, 이미 안 씨가 오 씨의 시신 또한 화장해버렸기에 수사로 연결되지 못했어.
그리고 안 씨는 3,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지. 두 번째 사건은 안 씨의 남편이 사망하고 약 7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야. 안 씨의 친구인 김 씨가 자신의 남편과 같이 케이크를 사왔고, 케이크를 잘라 친한 친구인 안 씨에게 갖다 주겠다며 다녀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여보 잠시만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더니 쓰러져 버린 거야. 안 씨를 만나고 온 지 10분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며 김 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 김 씨의 사인은 원인 불명의 대사성 산증이었고, 대사성 산증의 증세는 청산가리를 먹었을 때의 경우와 일치한다고 해. 이후 진행된 부검 결과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담당인은 안면부 청색증과 경련으로 쓰러진 점 등 독극물로 인한 증세를 기록했고, 독극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소견을 기록해뒀다고 해. 김 씨의 장례 후 김 씨의 남편은 망연자실하던 중 깜짝 놀라게 되는데, 알고 보니 김 씨의 이름으로 안 씨가 수혜자로 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 보험이 계약되고 3개월 후 김 씨가 사망했다는 것이고, 정작 김 씨의 남편은 이런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이는 자연스레 보험사에 의심을 사게 되었고, 알고 봤더니 안 씨는 김 씨 행세를 하며 그 보험을 직접 가입하였으며, 친구가 사망한 뒤 유족들 몰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 안 씨의 딸이 사망한 이후 이 두 사건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안 씨의 의도된 독살이라는 의견에 힘이 되어 주었지. 또한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사문서 위조, 행사와 사기 미수에 해당되기에 기소가 가능했고, 안 씨의 구속수사 진행을 가능케 한 것에 큰 도움이 되었어. 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은 동일했고, 안 씨는 완강한 태도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기에 재판은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진척이 없었어. 그래도 검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진술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안 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분석한 결과 10월 11일 2~3시경 조카네 집에 도착했다, 10월 12일 8시 반에 일어나서 빨래했다 등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진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사고를 당해 위독하다, 도와달라는 전화를 함 이라는 내용에서 위독을 위급으로 고쳐 쓰는 등 독이라는 단어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점이나,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은 어머니로서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은과 동시에 딸의 사망이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시점에 진술서의 슬픔이나 범인을 꼭 잡아달라는 감정의 흔적들이 강하게 남아야 하는데, 안 씨가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부족했다는 거지.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검경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으로 안 씨의 뇌파 검사까지 진행하였는데, 안 씨에게 아이가 좋아했던 몇 가지 음식을 제시했고, 안 씨는 요구르트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 이에 검경은 요구르트에 청산염을 넣었다고 판단하여 안 씨가 요구르트를 구매했을 법한 몇 곳의 슈퍼마켓의 이름을 이야기하자 그중 하나에서 안 씨의 뇌파가 반응한 슈퍼마켓이 있었지. 이러한 점을 정리하여 뇌파가 반응한 슈퍼마켓에서 요구르트를 사고 청산염을 넣어 아이에게 먹였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정황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 결국 법원에선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부검할 사체를 이미 화장해버렸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가 사망하기 전날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과 친구로 위장하여 보험에 가입했고 유족들 몰래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점들이 받아들여져 이 두 건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 무기수로 수감 중이라고 해. 다행히도 안 씨의 악행에 대해 정의의 철퇴가 내려졌지만, 이 사건에 사용된 독극물이나 음식 등 결정적인 물증은 끝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 앞의 사건처럼 증거 불충분으로 충분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지. 만약에 안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 남편, 친구, 심지어는 딸까지 돈 때문에 살해하는 사람이 뻔뻔하게 그 돈을 사용하고 그 후에 다른 가족이나 친구에게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